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언론 보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코로나19를 정부가 공식 명칭으로 네. 정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우한 폐렴을 고집하는 언론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딘가요?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그런데요. 지난 네. 22일에도 우한 코로나 대응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는 등 우한이라는 중국의 지역명을 부각한 병명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WHO가 질병 이름에 특정 지역명을 쓰게 되면 혐오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질병 이름에 그런 지역명을 쓰지 말자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한국기자협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제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네. 조선일보는 계속 이 중국을 부각하는 프레임을 쓰는 것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음,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24일 사설에서도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안 한 한일만 감염자 급증이라는 이건 사설은 아니고 기사를 냈는데요. 네. 이 기사가 한마디로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음, 우리가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해서 코로나19가 지금같이 확산된 것이다라는 네. 식의 보도예요. 네네. 사실 이런 보도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일종의 저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네네. 강조하기 위해서 우한이란 단어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최근에 좀 변경을 했습니까? 네, 네네. 뭐 조금 변경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프레임 자체는 여전히 중국을 여전히. 비판하는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마스크로 판촉 행사를 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예, 데인가요? 네. 25일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지면 알림란에요. 네. 구독료를 자동 이체하면 마스크 세트를 드린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조선일보는 본지 구독료 자동 이체하세요. 마스크 세트를 드립니다라고 했고요. 중앙일보도 중앙일보 구독료 자동 이체하면 마스크 드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이 자동 이체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5매를 사은품으로 준다. 뭐 네. 이런 것인데요. 이 두 신문은 사실 이날 그리고 또 이전에 중점적으로 이 마스크 사재기 마스크 부족 사태를 지적하는 네. 그런 네. 보도들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고요. 음. 이 와중에 코로나19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그 독자를 늘려가려는 특히 네. 이제 그 자동이체를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진짜 약간 민망하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신문 구독 시 주는 것보다는 정부가 무상 공급하는 것이 훨씬 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와중에 판촉 행사 굉장한 아이디어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이 비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세월호 당시에도 세월호 배지 같은 것을 만약에 뭐 판매를 한다 어떤 네. 물건을 그러면 판매하면 굉장히 또 비판을 받았어요. 상업적으로 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마스크가 모자라다 그리고 마스크를 뭐 중국 때문에 너무 모자라다 뭐 별별 방법으로 비판을 해놓고 본인들이 마스크로 판촉을 한다는 거는 진짜 매우 부끄러운 행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가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그동안 신천지 홍보 기사를 써준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사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그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감염 또는 전파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신천지를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 같은 거, 불신이 생긴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자칫 특정 종교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마녀 사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저는 하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나오는 보도를 통해서만 그 네네. 평가를 듣고 있을 뿐인데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입장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현재 신천지 관련 언론 보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뭔가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이참에 신천지라는 종교를 네네. 잡겠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 행태
행태는 사실은 어떤 상업적인 그 또 다른 결인 어뷰징을 거죠. 노리는 네, 그런 네. 보도 행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요.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와 별개로 그동안 언론사들이요. 신천지를 홍보하는 일종의 기사형 광고를 실어줬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례를 예전에도 사실은 지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열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천지 관련된 보도가 그동안에 안 나왔던 것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보도들이 광고라고 생각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고 썼는지 네. 아니면은 뭔가 그러니까 광고를 받고 어떤 그러니까 대응하는 수준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형식은 기사 형식인데 사실상 내용은 광고하는 이런 네. 걸 얘기하시는 그런 거예요? 기사형 광고도 있고요. 네. 그냥 완전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홍보 일색인 내용의 기사도 있어요. 뭐 긍정적인 내용들. 네, 주로.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존 어떤 작은 언론사 말고요, 온라인 언론사 이런 데 말고 네. 또 지역 언론에서도 꽤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거 말고 주요 언론사, 우리가 말하는 주요 일간지들도 네. 이런 보도 행태를 굉장히 그동안 많이 보여왔다라는 그래요? 거예요. 네네. 메이저 언론사 지면 한 면을 가득 채우려면 사실은 수천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막 2면, 3면, 4면에 걸쳐서 그 지면을 통으로 해서 기사형 광고를 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신문은 2018년 1월에 이만희 총회장 인터뷰를 기사형 광고로 내보냈고요. 경향신문은 2019년 1월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신천지 교인을 강제 개종했다는 신천지 주장을 기사형 광고로 네. 내보낸 바 있습니다. 네. 두 매체 광고 담당자 모두 이것이 광고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은 지면 어디에도 그 내용에 광고라는 표시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신문 기사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인터뷰 기사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명백한 기사형 광고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신천지 홈페이지에 가보면 너무 많은 언론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고 있다라고 네네. 하면서 그 입증 자료로 관련 내용을 막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홍보거리죠. 그 그렇죠. 자체가. 네. 그리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신천지에 호감을 가져서 신뢰를 해서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됐다라고 네. 하면서 저희에게 항의 전화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을 믿었는데 네. 이게 광고였다니라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이번 참에 좀 알겠습니다. 네.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시점을 교묘하게 꼬아서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20일에 대통령이 짜파구리 오찬을 하면서 파한대소하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중앙일보가 24일 사설에서 대구 경북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네. 첫 사망자가 나온 20일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파한대소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내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본 희생자의 유가족과 불안에 떠는 대구 경북 시민들의 신경은 참담했다라고 이제 정말 아프게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당일날 짜파구리를 뭐 이렇게 완찬을 했다는 건 사실인데요. 그건 20일 날 점심에 드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신 건 19일 날 돌아가셨어요. 첫 사망자가. 네네네.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을 검사를 했더니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것을 알게 된 기사들은 대부분 20일 오후 5시쯤에 나와요. 그렇군요. 시점이 안 맞는 거네요. 근데 이거를 같은 날 벌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묶어가지고 사망자가 나왔는데 웃으면서 짜파구리를 먹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네. 뭐 이런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민원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엮는 경우도 많잖아요. 민원연에 어떤 조치가 정말 있어요? 좀 걱정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민원연 차원이 아니고 2020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라는 연대 단체를 띄워서 저희 민원연 전원이 이제 그걸로 총선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과 이 코로나19가 다 연결이 돼서 막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많은 혐오 표현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걸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문, 방송, 종편 그리고 유튜브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라는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이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미디어 탈곡기. 네, 알겠습니다. 선거 관련된 내용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발언이었군요. 알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